하신 것처럼요, 최근 투자 수단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5년 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해외 투자를 할 때 거의 펀드라는 이 간접 투자 수단을 거의 대부분 활용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직접 투자라든지 혹은 해외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결합 증권이라든지 혹은 ETF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라든지 좀 이 투자 수단이 이 펀드에서 좀 더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타이틀을 뽑았던 것이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점이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나요? 일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에서 해외 쪽에 투자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그 투자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한 1,5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특징은 전년 대비 한 15% 성장했다라는 점,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채성 증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 금액이 많았었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지분증권,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 부분에서 또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그 직접 투자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탁 결제원 자료를 보더라도 주식과 관련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전년 대비 한 80% 정도 늘어나면서 일단 그 직접 투자 규모 자체는 계속해서 좀 커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투자의 규모가 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규모가 뭐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커나가고 있긴 하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저희 나라에서 대외 포트폴리오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 경제 규모와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이것이 한 대략 1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가별 GDP 대비 포트폴리오 투자 금액의 현황을 좀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미국이 48%, 그리고 영국이 한 143%, 노르웨이가 한 179%,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해외 투자 금액은 상당히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아르헨티나, 필리핀, 폴란드, 인도네시아. 물론 이들 국가와 완전히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 자본 통제가 아직 심한 이 신흥국과 거의 비교될 정도로 아직 투자 금액 자체가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대중화되는 어떤 초입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영국이나 노르웨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제 100% 넘어가는데 이들 나라들은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연기금이 해외 쪽으로 먼저 나가면서 이 포트폴리오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도 연기금 시장의 성장, 그리고 해외 투자의 본격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앞으로 이 투자 금액 자체는 해외 투자 금액 자체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쭉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해외 투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투자 물론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훨씬 더 또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ETF를 활용한 해외 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텀 피싱이라고 하죠.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정보 접근성이 제한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매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쉽게 회전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패시브한 전략,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는데 이 ETF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합한 투자 수단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번 보이시는 차트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의 순자산인데요. 그 종류 수가 다양해지면서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투자 ETF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지역별 ETF 순자산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좀 ETF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ETF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활용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순자산 규모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ETF가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물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지만 네. 이 미국에 상장된 ETF의 순자산은 지금 1조 6천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크고요. 그리고 상장돼 있는 수도 우리나라는 140여 개에 불과하지만 미국에는 한 1,500개가 넘는 숫자의 ETF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전략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실제 미국에 있는 그 헤지펀드, 롱숏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은 종목 말고 ETF를 활용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ETF를 좀 그 투자 자산별로 보니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되는 ETF가 55%,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에 투자되고 있는 ETF도 한 24% 정도가 됐습니다. 도합.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국내에서는 레버리지 아니면 인버스 위주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코스피 200을 활용한 차익거래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은 그 종류 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투자되고 있는 이런 ETF를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투자자분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목 피킹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패시브한 전략을 구사하는 ETF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ETF 쪽에 상장 지수 펀드 쪽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또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요.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뭐 상장 지수 펀드라든지 직접 투자보다는 좀 다소 생소하거든요.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중위험 중수익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이 바로 이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예. 볼 수 있겠는데요. 파생결합증권은 아시겠지만 이 파생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은 약정된 쿠폰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ELS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다음 보시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ELS 같은 경우에 이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12.6%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나 하이니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런 그 종목형 ELS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반응이 꾸준히 늘었다. 그래서 최근에 6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단기간 동안, 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외 지수에서 어떤 수익 기회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반응도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투자 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앞서서 처음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해외 투자가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해외 투자를 할 때 혹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뭐 이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요. 국내 경제가 어떤 계속 성숙화될수록 경제 규모가 성숙화될수록 이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어떤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외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국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굉장히 개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작년 그 선진시장과 신흥국 간의 디커플링에서 보셨듯이 여전히 분산 투자 효과는 좀 유망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 투자성 자금의 증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기금 쪽은 이미 해외 쪽 투자 비중이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노후 자금 이런 부분들도 인구 노령화라든지 기대 협력의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어떤 기대 수익을 높이려는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해외 투자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투자 비중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단 이 투자 비중 자체를 좀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전문가와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